네, 매주 수요일에는 사사건건 경제 플러스 코너 진행하죠.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믿고 보는 경제법사 박연미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하루 종일 네. 난방비 이야기인데 많이 나오셨어요? 난방비가 저희는 몽고메리 꺼내기로 했습니다. 몽고메리요? 네. 그 엠보싱 들어있는 따뜻한 네이 있잖아요. 야, 이거 알아들으면 이거 나이 인증인데. 아, 저는 어디서 알았을까요? 네. 그러게 얼마나 올랐기에 다들 이 지경이죠? 일단 난방비가 그냥 체감적으로 지금 그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 보면 찍어서 올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집 20평대인데 13만 원 나오다가 30만 원 나온다. 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적어도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그래프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금의 추이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가스요금이 단위 요금당 메가줄당 5.47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 6원도 안 되는 거 오른 게 뭐 대단한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게 인상률로 보면 거의 40%가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이 돼 있다가 갑자기 단기간에 오르기도 했고 아마 체감하시는 게 11월까지는 그래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았거든요. 11월까지 되게 따뜻했어요, 사실. 사실은 겨울 맞나 싶게. 이 온난화의 영향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좀 기온이 높은 편이었는데 12월 들어서 추워지고 나서 이제 체감이 되시는 거예요. 네. 문제는 1월이 봄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틀기 시작했는데 벌써 2배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근데 정치권도 계속 좀 논쟁하고 있고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겁니까? 가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원재료 가격이 올랐고요. 작년에 환율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LNG라고 하는 발전 원료의 단가 자체가 급등을 한 상황에 4, 5는 환율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냥 들여오는 돈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간단합니다. LNG 가격이요. 그래프 보여드리는 것처럼 거의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을 해서 2021년에 그때 단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한참 비쌀 때 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환율의 상승폭도 무서울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비싼 거 비싸게 주고 사와서 판매를 하다 보니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요금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이걸 들여오는 것도 톤당 가격은 뭐 똑같아도 환율이 이제 막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우리 돈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LNG 사오는 데에만 한 70조 원을 썼어요. 70조요. 네. 이야, 엄청납니다. 그런데 와중에 또 네. 이게 장기간 계약해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급하게 들여오는 현물 구매도 또 많아졌다면서요? 현물 구매는 사실은 그때그때 급하게 필요할 때 이게 가정 경제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휴지를 이렇게 크게 묶음으로 사면은 단위 단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 휴지, 전구 이런 거. 그런데 휴지 우리 12개만 쓸 줄 알고 요거 한 묶음 샀는데 2개 모자라서 빨리 슈퍼 가서 2개만 사와 이러면 단가가 확 올라가죠. 그렇게 구매하게 되면 비싸진다라는 건데 그때그때 수요를 예측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지거나 너무 더워지거나 그래서 전기요금의 그 전기의 수요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혹여 장기 수요 예측을 못해서 그때그때 비싸게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그 감사와 비슷하게 장부를 열어봤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수요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영향까지 또 있어서 참 그쵸. 들여오기가 쉽지도 않은 네.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과된 건 사실은 지난달에 쓴 게 이제 부과가 된 네. 거고 지금 엄청 춥잖아요. 어제는 아침에 산책 갔다 왔는데 속눈썹에 정말로 믿지 않으시겠지만 고드름처럼 얼음이 맺히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산책은 좀 저는 체감 온도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추운지 직접 나가보는 스타일이라. 굳이 또 확인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우면 이제 더 난방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이제 진짜 본 게임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1월이 워낙 춥기도 한 데다가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요금이 조금 더 오를 일만 남아 있습니다. 더 오를 거다. 네, 1분기에는 그래도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 때문에 동결을 한 상황인데 2분기부터 추가로 올릴 거다. 이게 또 문제이고요. 또 전기요금은 1월 1일부터 추가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9원 이상 그 단위요금당 올랐는데 1월 기준으로 13원 이상 더 올랐습니다. 해서 지난해 10월 이후에
한 가정이 부담하는 전기가스 요금 합쳐서 종전에 내던 것보다 10,000원 이상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전에 내던 것보다 네. 10,000원 이상. 자, 근데 왜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이게 다 탈원전 때문이다. 원전 가동 멀쩡하던 거 못하게 하니까 전력 가격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일단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발전원 따라서 어디에서 얼마나 발전된 전력을 사들였느냐. 네. 이걸 보면 정확한데요. 작년 11월까지 우리가 원전을 통해서 발전한 전기 15만 2,958기가와트씩 사들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에서 발전원별로 그 비중을 따지면 원전에서 비롯된 전력을 30.7% 사용했는데 이게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정책이 어떠했던 간에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발전해서 사용한 양은 지난해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컸다. 그리고 원전의 발전량 자체가 1년 사이에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네. 결국은 지난해에 전기요금, 에너지요금 크게 올라간 건 비싼 LNG를 비싸게 사서 여기에서 발전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팩트 체크까지 저희가 좀 해봤고, 근데 난방이라는 게 네. 사실 내가 자산이 100억쯤 있으면 한 달에 난방비 뭐 30만 원 들던 게 70만 원 든다고 네. 큰 부담은 안 될 텐데 문제는 없는 분들일 거란 네. 말이에요.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전기 가격 올라가고 뭐 그렇죠. 이러면 당장 난방은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재난적 난방비의 개념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추울 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죠. 집이 또 좋으니까. 튼튼하고 잘 지어졌을 테고 단열이 잘 되겠죠. 하지만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위, 추위에 더 민감하게 되겠죠. 운목에 물이 얼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면 에너지 바우처 혜택 같은 게 늘어나긴 합니다만 한여름에 우리가 굉장히 더울 때 이 더위 쉼터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네. 노인정 같은 데에서 모여서 난방을 좀 그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나누는 게 좀 필요할 테고 전기장판이나 라디에이터 이런 거 전기요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전열기가 제일 많이 먹어요. 그렇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이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혹한기, 쉼터 이런 것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수급 대상인 분들은 또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탈락한 그 차상위 계층 이런 그렇죠. 분들 진짜 추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런 정보를 아실 수 없는 분들 혹은 유튜브에 접속해서 나중에라도 방송을 보기 어려운 분들은 찾아가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 이거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일선 동사무소 이런 데 주민센터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복지공무원들 정말 힘드실 테지만 이거는 생존 차원의 문제입니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물가를 밀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네. 있어요. 당연히 그 쓰는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는 괜찮을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는 또 어떻게 되나 걱정이 따라 붙습니다. 물가 올라갈 수 있죠.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는 건 모든 것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공공요금에서 공장을 돌리든 아니면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든 전기가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건 얹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네. 뜻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지난해 0.51%포인트 정도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올라가는 게 반영이 됐다. 이게 그 정도의 가중치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올해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가스 요금의 경우에도 작년에 올린 건 정말 짜게 올린 거다. 올해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와 산자부 그리고 가스공사 입장입니다. 해서 완충이 좀 되겠지만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물가에 반영이 된다. 뭐 자명한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도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시중에서 도매로 떼어오는 돈값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작년하고 올해 상황 보면 모자랄까 봐 모자라고 오를까 봐 오르고 떨어질까 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과하게 지속되었는데 이 상황이 약간 진정이 되기도 하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까지 본다 이런 언급을 하셨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은이 균형을 좀 잡을 거다 이런 발언을 내놓는 걸로 봐서 3.5 이상으로 굉장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3.5에서 횡보를 하면서 시중의 금리는 약간 여러 가지 사유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조금씩 반영이 되나 봐요. 은행에서도 문자 오는 거 보면 약간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문자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변동금리로 아마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금리가 내려갔다거나 내려갈 예정이라는 문자를 좀 받으실 거예요. 폭이 크진 않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1월 들어서 보면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매주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상단 금리 7%대 요거 아마 다음 주에는 사라지고 6% 후반대가 최고 금리다 하는 때가 올 겁니다. 아직은 마음을 놓기에는 그래도 좀 이릅니까? 네, 그래도 천천히 보셔야 되고요. 우리 2%대 금리로 대출받았던 기억이 아직 선명하거든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금리가 꼭지점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자, 영끌에서 열심히 투자하셨던 분들 정말 추우실 텐데 요즘에 그래도 좀 네. 한결 마음이 풀리는 그런 소식이네요. 자, 경제법사 박연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